한국은 지난 50년간은 미국을 뜯어먹고 살았고 또 지난 30년간은 중국을 뜯어먹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미국을 50년 동안 뜯어먹고 살면서 경제적으로 되게 부강해졌죠. 미국과 혈맹, 미국으로부터 군사력, 그리고 경제적 여러 가지의 도움들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한국을 이만큼 경제 성장하게 지원해 준 것들은 분명한 사실이다라는 것. 그 미국의 은혜, 그 미국의 도움, 고마움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우리는 이제 생각해 봐야 할 것들은 우리에게 이제 그렇게 아주 큰 도움을 줬던 미국이 1997년 IMF 그 경제 위기가 왔을 때 또 우리를 양털깎기해서 우리를 되게 몰아붙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IMF 경제 위기가 왔을 때 일시적으로 이자율이 30%에 육박하고 원달러율이 2,000원 가까이 치솟아서 경제적으로 되게 어려워졌죠. IMF 경제 위기 이후에 비정규직, 계약직, 파견직이 생기고 은행도 망할 수 있다. 그리고 직장인도 정년이 더 이상 없다. 뭐 이런 이제 이 새로운 이제 분위기들이 만들어졌죠. 그 전까지만 해도 회사라고 하는 곳은 이 직원을 이 자식처럼 생각하고 종신 고용하고 끝까지 책임지고 한 회사에 들어가면 이직, 다른 회사로 옮긴다라는 건 상상도 못하고 거의 뭐 야근이 일상적이었고 출근 시간은 있어도 퇴근 시간은 없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되게 열심히 일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부모들이 이제 그렇게 우리들을 키워왔죠. 그리고 이제 1997년 11월 IMF 위기가 터지기 전까지만 해도 한국의 정부나 기획재정부 그리고 관료들 다 한국의 경제 위기 따위는 안 온다라고 얘기했지만 순식간에 그 위기가 뻥하고 터졌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V자 반등, 그러니까 한국이 IMF를 조기 졸업할 수 있었던 때에는 중국의 힘이 컸습니다. 중국이 우리 옆에 있어서 우리가 또 중국을 잘 뜯어먹고 살아왔었습니다. 그래서 IMF 이후에 30여 년 동안 되게 풍요로움을 겪었죠. 중국이 한한령을 시행하고 여러 가지로 우리를 짜증나게 하고 우리를 좀 이렇게 힘겹게 한 사실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는 중국도 우리에게 아주 유용한 존재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미국은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까지도 일본까지도 이 자국 화폐의 절상을 요구한다라고 하죠. 첫 번째는 중국이죠. 중국이 양털깎기 대상이 되는 거고 첫 바따로 그 다음은요 한국도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요 어떻게 됩니까? 중국이 되게 힘들어지고 그 다음에 덩달아서 한국도 같이 힘들어지죠. 우리가 중국을 이용하고 미국에 이제 많은 것들을 팔아서 이때까지 호황을 누리며 살아왔는데 한국의 이제 수출 전선이 이제 되게 힘겨워지는 거죠. 수출처도 이제 쪼그라들게 되고 원화가 또 절상되고 하면 수출 시장이 경쟁력이 사라지면요 되게 이제 힘겨워지는 겁니다. 물론 상대적으로 중국도 위축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한한령 해제하고 한국으로 대거 관광객들 보내고 하면서 한국에 일시적인 중국 관광객 관련한 특수가 있을 거라고 합니다. 근데 그 영역만, 그 분야만 그러한 거고 관광 쪽만 나아지는 거고 전체적인 이제 한국의 경제 상황으로 봤을 때는 되게 어려워진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미국 50년, 중국 30년 이후 그 이후가 우리에게는 되게 이제 절대절명의 위기거나 아니면 이제 매우 고민스러운 시기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일각에서는 한국의 원화 절상이 이루어지면 해외 자금들이 한국 코스피로 대거 유입이 돼서 한국 증시가 되게 좋아질 거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상법 개정을 통해서 또 코스피에 또 많은 자금들이 들어올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이 뭡니까? 그 1985년 프라자 합의 이후 1989년까지 엔화 절상으로 엄청난 자금들이 일본의 정시에 대거 돈이 들어왔죠. 그리고 그 자금들을 잘 활용해서 일본 정부가 개발도상국에 각종 이제 펀드나 아니면은 개발도상국의 부동산, 기간산업 이런 쪽에 대거 투자를 했습니다. 그 덕분에 그 금융소득으로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을 잘 버텼죠.
우리도 이제 앞으로 그래야 되는 시기다라는 겁니다. 한국의 정부는 앞으로 원화 절상 이후에 한국 코스피, 한국 증시에 해외 자금들이 대거 들어오게 되면 그 자금들을 잘 활용해서 개발도상국, 베트남이든 아니면 인도네시아든 몽골이든 여타 나라에 대거 투자를 해서 앞으로 한국이 10년, 20년, 30년 먹고 살 수 있는 이제 금융 소득을 만들 수 있는 기반들을 갖춰놔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개인은 개인대로 뭘 해야 되겠습니까? 앞으로 3년, 4년, 5년 이 기간 안에 이 주식시장이 되게 외국인 자금들이 대거 유입이 되면요, 한국 코스피 지금 2,400, 2,500 이러는 게 4,000 되고 5,000 되고 7,000, 8,000 되지 말란 법이 있냐고요. 그렇게 대폭 올라가면요, 이 시기 때 대거 자산을 늘려야죠. 현금성 자산을. 그렇게 현금성 자산을 늘려서 최대한 자금을 비축하고 그 이후에 뭐 해야 됩니까? 앞으로 3년, 4년, 5년 뒤에 이 대규모 부동산 시장이 가격이 하락하면요, 그때 알짜 자산들을 또 사야죠. 그래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살아갈 궁리를 해야죠. 그런 것들이 더욱더 요구된다라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떤 것에 관심을 가질지 잘 궁리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좀 더 현명하게, 좀 더 지혜롭게 살아가야 되지 않나라고 조심스레 생각하는 거죠. 앞으로 언제든 우리는 지금보다 좀 더 나아지는 상황들을 만들어내기가 결코 수월하지 않을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앞으로 원화절상이다, 아니면 수출 부진 등으로 경제상황이 안 좋아지면서 덩달아 같이 삶의 수준도 어려워질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최대한 보수적으로, 최대한 결정을 늦추고 좀 현명하게 움직일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배당을 주는 고수익, 고배당을 주는 주식이든 고이자를 준 채권이든 평생 가져가면서 배당과 채권 이자로 살아가겠다, 이런 각오로 좀 신중하게 투자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무리하게 시세 차익을 노리거나 아니면 단기간에 2배, 3배, 5배를 노리고 뛰어드는 것만큼 위험한 게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영리하게 대응을 해야 되고 최대한 쉽게 움직이지 않고 끝까지 간다라는 각오로 지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런 각오로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끝을 볼 줄 아는, 끝까지 가는 그런 마음 자세, 태도, 신념, 이런 것들이 갖춰져야, 그래야 삶이 지켜지지 않겠나라고 보는 겁니다. 수월하지 않은 시대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좀 더 곤욕스럽고 좀 더 힘들고 좀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 대응하고 잘 극복해 나가면서 삶을 챙겨나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우리의 삶이 지켜지지 않을까라고 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